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EDD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당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수당 자격을 위한 인터뷰를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지만 잡기 전에 간단하게 전화로 먼저 물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EDD에서 언제 인터뷰를 하겠다고 날짜와 시간대가 정해진 안내를 보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 계속 전화를 기다렸는데도 EDD에서 전화하지 않았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격 심사가 통과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났을 때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버 페이먼트에 대한 안내인데 D21444 혹은 D21447 혹은 둘 다 동시에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가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기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의 과실로 수당을 받았다고 결정이 나면은 페널티가 기존에는 10%였어요. 그런데 페널티를 30%까지 부과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향후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최대 23주까지 페널티 위크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벌칙이나 벌금이 큰 거죠. D21444와 D12447 그 양식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요. 오버 페이먼트에 관한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DD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당 자격은 심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격 심사 때문에 계속해서 수당이 몇 주씩 펜딩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컨디셔널 페이먼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한 번이라도 기존에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2주 이상 수당이 펜딩될 경우에 수당 심사 기간 중에도 일단 수당은 먼저 지급을 해준 후에 차후에 자격이 되면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차후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면은 오버 페이먼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컨디셔널 페이먼트 조건에 따라서 펜딩된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당을 받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경우에는 D21080G라고 Notice of Determination 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폼이 하나 더 오죠. D21000M 오버 페이먼트 안내를 받더라도 오버 페이먼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오버 페이먼트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컨디셔널 페이먼트를 받은 거를 전부 반납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수당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컨디셔널 페이먼트 위크, 즉 펜딩되었다가 지급해준 그 수당만 반납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면은 그 결정이 난 그 주 전부 오버 페이먼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스테러스가 페이드에서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은 컨디셔널 페이먼트만 반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오는 모든 주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컨디셔널 페이먼트 조건은 제가 이미 설명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후에 만약에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면은 수당 받은 거를 전부 페이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셔널 페이먼트 안내에는 컨디셔널 페이먼트를 페이백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렇다고 내용에는 다른 주까지 페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오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디셔널 페이먼트로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fully employee 되고 또 수입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페이먼트를 반납해야 되죠. 혹은
가짜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페널티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디스퀄리피케이션이 기존에 났을 경우에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대부분은 수당 자격 심사를 했을 때 컨디셔널 페이먼트를 받은 주만 결정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만 반납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노동허가증, 영주권 만료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까먹어가지고 제때 리뉴를 안 하신 분들이 날짜가 붕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밸리데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는 수당을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만약에 2, 3주 후에 노동허가증이 리뉴된 게 오거나 혹은 영주권 리뉴한 게 왔을 경우에는 다시 어필해서 받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실수로 오버페이먼트 안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경우에 컨디셔널 페이먼트만 반납하면 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럴 경우에는 컨디셔널 페이먼트 받은 거를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주에도 스테러스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바뀌면 이미 받았던 주에 대한 수당도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데 양식이 D21447 혹은 D21444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둘 다 동시에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D21447은 Notice of Potential Overpayment라는 말이고 D21444는 Notice of Overpayment예요.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D21444 양식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Notice of Overpayment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수당 자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버페이먼트를 얼마 정도 예상해서 낼 거라고 이렇게 안내가 오면서 추가로 페널티나 이런 거는 계산되지 않았다라고 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된 스테이먼이 차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대부분이 신분을 증빙하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레이오프된 거를 증빙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어떤 이유에 대한 그런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대부분이에요. D21447도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안내인데 이거는 포텐셜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안내예요.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혹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것, 즉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30%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오버페이먼트가 10,000불이다 그러면 10,000불 원금에 3,000불 페널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예전에는 이게 10%였는데 지금 30%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향후에 실업수당을 또 신청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10년 내에 보통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때 up to 23주까지 penalty denying future benefit이라고 그래요. 즉, 이 얘기는 23주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UI를 처음 신청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up to 26주예요. 그런데 최대 23주까지 페널티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실제로 실업수당을 거의 대부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페널티 위크가 커요. 대부분 제가 주위에 상담을 해보면은 한 9주에서 10주 정도가 많은데 23주까지 주겠다는 거는 이 페널티 위크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버페이먼트가 여러분들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를 탕감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 탕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10일 내에 파이낸스 스테이먼트 양식이 아마 첨부가 되나 봐요. 그러면 그 양식에 작성을 해가지고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10데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일이 또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주 인박스에 안내가 오는지 이메일 같은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포텐셜 오버페이먼트 노티스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폼이 다르죠. 이거는 조금 내용은 심플한데 여긴 정확하게 금액이 어떤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의 주 요인은 W2 급여를 받는 분들은 고용주분들이 분기별로 W2 급여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W2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았던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W2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한 기록이 없다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엔딩 위크 언제 여러분의 고용주가 급여로 얼마를 보고했고 여러분은 EDD의 수입이 얼마 있다고 보고를 했는지 그 금액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 계산이 되면서 쭉 디테일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입 보고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필을 해서 수당 반납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를 고의든 고의로 하지 않았던 누락했을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웨이브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페널티 웨이브는 한번 어필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크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자동으로 EDD에서 알고 있는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런 거는 유도리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버페이먼트 자체를 웨이브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EDD 시스템에서는 수입 보고 누락이 가장 큰 페널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EDD에서 고용주한테 그 안내문이 갑니다. 레이오프로 통해서 날짜가 언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가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과정이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가짜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W2 급여 기록이 없는 분들도 PEUA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내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2 급여가 적으신 분 혹은 W2 급여를 받다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수입 보고 누락되신 분들 이런 거를 전부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수입 보고 누락으로 오버페이먼트 안내 D21447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필은 하시되 최대한 페널티와 앞으로 받을 페널티 위크 주에 대해서 웨이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버페이먼트가 결정이 나도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 웨이브를 해달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첫 번째 D21000M 이게 어필 양식이죠. 그 양식에 간단하게 적으시고요. 내용이 길 경우에는 attached 그래갖고 추가로 편지를 뒤에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financial statement을 attach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은 EDD에서 어떤 양식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fill out 하는 그런 폼으로 보여요. 차후에 제가 이 샘플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10일 안에 어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히어링까지 갔는데도 거부가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갔을 경우에도 이게 승인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어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EDD에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양식이 주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서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입이 어떻게 감소가 됐고 어려운지를 증빙하셔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렌트비 어려워서
지금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증빙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갖추어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제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드릴게요. EDD 수당에 관한 거는 최종 EDD에서 자격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지 않아도 향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영상 놓치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